이게 한 마리 강아지가 어때요? 더 크죠? 네. 그리고 왼쪽 강아지는 더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폴스가 약간 디퍼런스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오른쪽 강아지는 자기 쪽으로 지금 12 뉴턴만큼 풀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왼쪽 강아지는 자기 쪽으로 10 뉴턴만큼 풀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넷 폴스는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네. 과학에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쉽게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면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로 계산해 주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네펄스는 이제 더했더니 2 뉴턴스만큼 남게 되고 오른쪽 강아지 쪽으로 결국 끌리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 폴스는 결국 네펄스가 남아 있고 한쪽으로 무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살짝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이제 다이렉션, 세임 다이렉션이면 어떨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자, 카우치 보이시나요? 네. 카우치를 이제 두 명의 이제 사람들이 들고 가고 있는데 서로 어때요? 힘을 이제 주는 방향이 같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때는 네펄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둘이 더해야 해요. 그렇죠. 둘이가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25 네. 뉴턴에다가 플러스 20 뉴턴을 하면 결국 네펄스는 더한 값 45 뉴턴스 되겠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컨셉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밸런스드 폴스는 결국에 노 모션이에요. 왜? 넷 폴스가 제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죠. 스테이 스틸 하게 된다는 거고 언밸런스드 폴스는 결국 한쪽의 힘이 더 강하니까 폴스가 더 강하니까 모션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모션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프릭션인데 마찰력. 자, 이것도 폴스에 있어서 중요한 타입이에요. 중요한 한 가지 타입인데 자, 프릭션의 데피니션부터 한번 봐보죠. 자, 프릭션은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봤는데 폴스인데 어퍼즈스 모션. 모션에 엎어지는 이제 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반대가 되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between two surface in contact 뭔가 컨택이 일어나야 돼요. 컨택이 일어났을 때 두 개 이상의 서피스가 이제 그 사이에 있어서 반대 엎어지는 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봐보면 자 우리가 연필이나 뭐 펜이나 이런 걸로 필기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연필 적을 때 나오는 그래파이트 그거 흑연하고 페이퍼하고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프릭션이 나오니까 우리가 연필로 이제 적을 때 약간 어때요? 뭔가 그 서피스가 러프하잖아요. 되게 약간 거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약간 볼펜 같은 거 쓰면 어때요? 되게 약간 스무스하게 뭔가 이제 잘 적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왜냐면 볼펜은 약간 잉크니까 잉크는 리퀴드는 이제 프릭션이 거의 약간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스무스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 바이시클 자전거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전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앞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멈춘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힘을 준다는 거겠죠. 네. 네, 자전거가 앞으로 이제 굴러가니까 그 반대로 힘을 주니까 결국 멈추게 된다, 파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프릭션의 한 이그젬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프릭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스코프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랑이 이제 애텀, 몰레큘 이런 거 배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알겠지만 되게 작은 그런 범위잖아요. 레인지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눈으로 못 보는 건데 되게 작은 그런 범위에서는 프릭션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보시면 여기 뭐 샤이니 메탈 포일이 있는데 우리가 네. 주방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요리할 때 소풍 갈 때 뭐 이제 김밥 쌀 때 이런 거 이제 포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언뜻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스무스하잖아요. 스무스하고 되게 샤이니하고.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스무스하지 않고 러프해. 왜냐면 마이크로스코프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범프스, 벨리.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이 반복되면서 이런 친구들 때문에 프릭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호일 이제 서피스에 이제 누가 접촉을 해요? 누가 컨택해요? 다른 뭔가 오브젝트가 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에 있는 서피스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 호일 이제 위에 있는 이 친구들하고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이제 가하게 되니까 프릭션이 생긴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쉽게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서피스가 이제 더 러프할수록 이제 프릭션도 모호하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우리가 얼음 위에서 슈즈를 신고 가는 거하고 스케이트를 신고 가는 거하고 누가 더 미끄러울까요? 옷을 신고 스케이트를 신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발 신고 이제 얼음 위를 가는 거하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가는 거 누가 더 미끄러울까요? 다 미끄러울 것 같은. 다 미끄럽죠. 근데 맞습니다. 다 미끄러운데 네. 더 미끄러운 것이 있어요. 마찰, 마찰이 제일 많이 일으키면은 그렇죠. 마찰력이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더 작은 걸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게 더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스케이트가 더 작은 건가? 네, 맞아요. 정확했어요. 잘 찍었네요. 자, 일단 이제 스케이트가 더 이제 프릭션이 더 적은데 왜 그러냐면 자, 스케이트는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얼음 위를 더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어때요? 얼음의 서피스가 있고 또 이제 스케이트에 이제 그 칼날, 나이프에 이제 서피스가 있겠죠. 근데 스케이트에 있는 그 칼에 있는 서피스는 어때요?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음과 닿는 서피스가 되게 작은 이제 부분만 컨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컨택이 일어난 부분도 굉장히 그 나이프 날이 이제 잘 약간 그라인딩이 되어 있어요. 잘 갈려 있어서 더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서피스가 더 이제 그라인딩이 되면 더 미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 플랫하게 되니까. 근데 반대로 슈즈는 어때요? 노멀리한 이제 슈즈는 우리가 일부러 프릭션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신발 밑창을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구멍이 있고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프릭션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신발 신고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프릭션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제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폴스의 이제 중요한 또 그래비티 폴스인데 자, 그래비티 폴스는 아까 전도 이제 살짝 이야기했겠지만 여기 데피니션을 보면
자, force of attraction. 근데 이것도 object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between objects with mass. 그러니까 mass를 가진 object끼리 attraction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지구 안에서는 어때요? 모든 오브젝트는 대부분 다 mass가 있죠. 네. 혹시 mass가 없는 오브젝트를 본 적 있어요? 뭐가 없는 오브젝트요? 네, mass가 없는 오브젝트요. 아, 무게가 없는, 네. 없죠? 그렇죠, 없죠. 웬만큼은 없어요. 지구 안에는 없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없는데, 나중에 이제 뭐 우주에 대해서 이제 깊게 사이언스를 배우면, 이제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매스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 이제 포스에 대한 데피니션 이야기 해봤고, 그래비티 포스에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특징을 보면, 롱 디스턴스에, 자, 작용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그림, 이거. 네. 자, 그래비티 포스는 매스가 인크리즈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매스가 인크리스 할 때는 그래비티도 똑같이 늘어난다. 네, 똑같이 올라가겠죠. 증가하겠죠. 자, 근데 디스턴스는 디크리즈 할 때 그래비티가 인크리즈. 그 말은 디스턴스가 증가하면, 인크리즈 하면 그래비티는 디크리즈,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쉬운 게 뭐냐면 되게 약간 상식적인 거겠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어떤 이제 두 개의 뭐 오브젝트가 있는데 멀면 멀수록 당연히 폴스가 작용이 힘들겠죠, 뭔가. 가까워야 뭔가 더 폴스가 뭔가 더 많이 느껴질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는 매스하고 디스턴스의 영향을 많이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그래비티 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래비티 폴스는 Earth 그래비티 폴스, 지구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구 중력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중력은 그냥 무게 중자, 힘력자를 써서 두 가지 물질 이상이 있는 이제 상황 속에서의 어트랙션 폴스예요. 하지만 앞에 지구가 붙어야 지구 중력, Earth 그래비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 중력, Earth 그래비티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네. 문제가 안 들렸어요. 네. 이 Earth 그래비티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 있을까요? 중심으로요. 네, 정확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구 중심, Earth 센터로 이제 쿨링이 되고 있겠죠. 자, 지구 중력이 또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매스가 크고 그리고 볼륨도 크니까 지구 중력이 크다 했죠. 그 매스가 큰 이유가 뭐냐면 Earth 사이언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크게 레이어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세 개 아니면 네 개인데. 그렇죠. 정확했어요. 그래도 기억을 하네요. 자, 네 개였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위에 이제 지각, 뭐 멘틀, 뭐 그리고 안에 핵이 있었죠. 외핵관인데 핵. 그렇죠. 외핵과 내핵이 있었죠. 자, 거기 외핵과 내핵이 어떤 이제 물질로, 어떤 이제 서브스탄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배웠죠. 그렇죠. 뭐예요? 어떤 물질이에요? 외핵관 핵인가요? 네. 그 외핵과 내핵 이제 둘 다. 기억이 좀 안 난 것 같기도 한데 이산화탄소 들어갔나? 자, 아닌데. 마그마? 자, 마그마는 이제 보통 지각이나 이제 멘틀 쪽이죠. 그게 뭐 광물 약간 화학 주기율표 위에 있는 그게 몇 개 있었다고. 그렇죠. 거기 좀 약간 좀 기억이 이제 하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세계는 되게 무거운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애텀, 원자들이 모여 있는데 보통 철, 아이언과 니켈 이 두 가지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어때요? 덴시티도 되게 클 거고 그러니까 매스도 되게 크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르스 그래비티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풀림하고 그리고 뭐 건물도 풀림하고 그리고 바닷물도 풀림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 우리가 지구가 되게 크잖아요. 지구의 70%가 지구는 이제 뭐로 이루어져 있다 배웠어요? 물이요.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지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되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들이 우주 밖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르스 그래비티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풀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그 그래비티, 얼스의 그래비티는 또 어떤 걸 또 이제 또 잡고 있냐면 세 번째죠. 문, 달 잡고 있고 세틀라이트, 이제 인공위성 잡고 있고 그리고 플래닛. 근데 이 세틀라이트가 그냥 위성도 돼요. 그러니까 세틀라이트가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뭔가 이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작은 뭔가 이제 행성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을 하는데 자, 결국 이 그래비티는 결국에 행성까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해 바다 가면 물이 빠지고 막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유해물 썰물 이제 아시죠? 네, 그렇죠? 알아요. 유해물 썰물이 왜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달의 중력 때문에. 오, 달의 중력. 그러면 자, 썰물이 일어날 때는 달의 중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안 되죠. 맞아요. 강해지는 거예요. 네. 썰물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구 입장에서는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갯벌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인공위성으로 이제 살짝 보면 막 티는 안 나지만 지구가 그때 상태는 바닷물이 이제 달 쪽으로 이제 몰리니까 그쪽 부분만 약간 살짝 봉우리처럼 솟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밀물은 어때요? 다시 이제 그 달의 중력이 약해질 때니까 물을 뱉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세 번째 그래비티가 이제 어떻게 웨이트의 어떤 이제 미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용하는지 봐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몸무게를 잰다, 뭐 서로 이제 뭐 각자 뭐 몸무게 얼마냐 물어볼 때 무게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몸 질량이라고 안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그게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 말의 의미가 틀릴까요? 아니면 맞을까요? 그 질량이 몸무게라는 뜻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라고 이제 쓰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과학 사이언스에 있어서는 살짝 틀려요. 살짝 틀리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무게를 이야기할 때는 무게가 영어로 weight잖아요. weight. 근데 weight의 유닛은 뉴턴이에요, 뉴턴.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뉴튼. 아, 그래서 1킬로그램이 지구에 있을 때는 10뉴튼, 10뉴턴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매스가 예를 들면 뭐 70킬로그램이라고 하면 70뉴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게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무게를 지구 말고 달에서 재봐요. 달은 어때요? 지구보다 그래비티 포스가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약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웨이트를 이제 측정을 하면 웨이트가 더 낮게 나오죠. 레스하게 나오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매스는 이제 킬로그램, 그램이었죠. 매스는 지구에서 재나 달에서 재나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턴, 이 뉴턴은 이제 아저씨가 이제 그래비티 이제 포스에 관련돼서 좀 스터디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로우를 이제 만들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뭐 책을 읽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래비티 포스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들어본 적 있죠. 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 뉴튼, 아이작 뉴튼이라는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유명한데, 자, 그래비티 포스를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발견하고 이퀘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비티 포스는 원래 있던 거죠. 서로 이제 물체가 있으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서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어트랙션하는 힘이에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gravity는 is universal and applies to all objects in the universe. 저는 그냥 우주에서 모든 물체에 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ravity는 어디든지. 그게 우주든 지구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그렇죠. 뭐 스몰 하더라도 뭐 아니면 몰레큘까지 작더라도 몰레큘도 아니 아니면 애텀까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애tom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애tom보다 더 작으면 뉴클레우스, 뭐 프로톤, 뉴트론 있겠죠. 그 것들 사이에서도 그래비티 포스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이제 처음 이제 페이지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데 벡터. 벡터에 대해서 또 약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벡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려준다고 이야기했죠. 두 가지가 아까 어떤 거였죠?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제가 기억을 이제 나게 해드릴게요. 네. 자, 이 화살표 N표 보시면 뭐예요? 매그니튜드 그리고 다이렉션이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어때요? 그런 이제 force의 어마운트를 알 수 있는 거, 어마운트를 나타내게 하는 거였고, 다이렉션은 이 헤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 힘의 이제 매그니튜드는 랭스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길면 길수록 힘이 강하다.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약하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벡터는 사이즈와 다이렉션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벡터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벡터가 아니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되게 뭐 잘 알고 있는 노멀한 이제 이퀘이션, 스피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미 이제 자, 캐리 양은 이제 스피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퀘이션 알고 있죠? 이퀘이션, 예전에 가르쳤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 까먹었죠. 선생님. 네, 그럼 다시 또 이제 기억을 한번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자, 스피드는 이제 데피니션이 뭐냐? 자, how far something travels in a given time.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뭔가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istance와 time이 있으면 스피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은 당연히 distance의 단위인 유닛인 미러 그리고 time의 단위인 second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미러 per second라고 이제 읽는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보면 이 포뮬라 스피드는 distance over time.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이제 거리를 나누기 시간으로 해준 건데 자, 이exemple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차가 달렸는데 120마일이 네. 갔대. 120마일. 미국에서 보통 이제 마일 단위를 많이 쓰죠. 자, 근데 시간이 몇 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렸죠. 네. 그러면 그때 스피드는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40마일, 1시간마다 40마일 가는 속도예요. 정확했어요. 네, 하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피드를 이제 구하고 이제 응용하는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 40마일이죠, 1시간에.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3시간을 움직이면 거리, 디스턴스가 이제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120마일. 그렇죠. 정확했어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피드를 구하는 건 사실상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averaging 스피드예요. 왜? 우리가 처음 시작한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이제 도착하는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거를 그냥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시간 갔는데 뭐 예를 들면 2시간대 속도 그리고 뭐 1시간대 속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average가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instantaneous 스피드 이게 있는데 그 순간적인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스피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 아마 이제 캐리 이제 양이 이제 조만간에 배우게 될 거고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이제 형 누나들이랑 이제 저기 어디야 위에 이제 또 친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수학에 있어서 캘큘러스 혹시 미리 보신 적 있어요? 캘큘러스 잘 들어본 적은 있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렇죠. 들어본 적 있는데 바로 알 거예요. 자, 캘큘러스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뭘 배우냐면 이런 스피드 아니면 액셀러레이션 아니면 디스턴스 이런 것부터 구하는 걸 먼저 배워요. 자,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한국말로는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죠? 네. 영어로는 이제 뭐 데리베이티브 그리고 적분은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속도하고 이제 스피드, 속도, 이제 속력이죠. 속력과 가속도, 거리하고는 다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가 미분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디스턴스에서 미분, 데리베이티브를 하면 스피드가 돼요. 스피드에서 데리베이티브를 하면 액셀러레이션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인티그랄을 하면 그 반대, 액셀러레이션에서 스피드에서 디스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인 인스탄테이니스 스피드를 구하고 싶다 하면 이 미분, 데리베이티브를 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순간적인 그 시간대에 그때 간 거리 가지고 스피드를 구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 보면 네. 벨로시티.
혹시 이제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들어본 적 있는데 자세한 뜻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 벨로시티는 스피드하고 약간 비슷해요. 약간 세임 포인트가 있는데 또 약간 다른 게, 자, 벨로시티는 일단 스피드를 포함해요. 스피드는 어때요? 그냥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양이에요. 양, 어마운트, 사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m per second 이제 갔다면 너가 1초에 10m 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넘버가 있으니까. 넘버가 있으니까 사이즈인데, 벨로시티는 그 사이즈, 스피드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추가했냐? 다이렉션. 다이렉션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또 쉽게 이해를 하냐면, 자, 보시면, 오른쪽에 이 그림 보이시나요? 포인트 A, 포인트 B. 네. 네, 보이죠? 자, 우리가 스피드만 여기서 구한다면, 사실 이거예요. 진짜 이제, 리얼 디스턴스는 여기 이제 점선 따라, 자, 점선 따라 간 거리에다가 나누기 시간을 해주면 스피드가 나와요. 근데, 벨로시티를 구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디스턴스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심플하게 시작점, 끝점, 서로 이제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포인트 B에서 포인트 A를 빼줘서 거리를 구해서 그걸 나누기 시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벨로시티하고 스피드하고 값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일단 거리부터 달라지죠. 스피드는 여기에 다 포인트에 이제 모든 디스턴스를 다 더한 건데, 이제 여기 이제 벨로시티는 그냥 포인트 B에서 포인트 A까지 그 거리를 일직선으로 빼준 거. 심플하게. 네. 근데 왜 이렇게 빼주냐? 다이렉션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어때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 자전거 바이시클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벨로시티 이제에서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그 거리에 다이렉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거리를 구해줄 거니까. 일직선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 벡터의 하나의 타입이구나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네. 왜? 벡터는 사이즈하고 다이렉션이 동시에 있는 거라 배웠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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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5분간 휴식하고 다음 페이지 이어서 이제 나가볼게요. 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살짝 이야기했던 액셀러레이션, 가속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네. 이미 글자에서부터 약간 좀 뭔가 힌트가 있어. 자, 펠리 양은 지금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또는 그냥 속도, 속력은 또에 약간 힘이 들어간 건가? 비슷하게 약간 좀 알고 있었어요. 자,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이제 배운 걸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속력은 스피드예요. 속도는 벨로시티. 근데 음. 벨로시티가 이제 뭐가 있다 있어요? 스피드에다가 플러스 다이렉션. 그죠? 음. 그러니까 벡터. 아시겠죠? 근데 액셀러레이션은 가속력이 아니고 가속도죠. 네. 한국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다? 이 친구도 그거예요. 벡터가 되는 거. 벡터. 액셀러레이션도 벡터다. 왜? 사이즈에다가 다이렉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액셀러레이션의 이제 데피니션을 봐보면, 자, change in velocity. velocity에서 있어서 change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액셀러레이션이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포지티브한 거, 두 번째는 네거티브한 거. 근데 포지티브한 거는 스피드가 당연히 인크리스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켈리 양이 이제 뭐 친구하고 이제 걷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m 이제 per square second만큼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1초에 몇 미터만큼 빨라진다는 거예요. 2m? 그렇죠. 그러니까 2m죠. 그렇죠. 정확했어요. 자, 그러니까 1초 후에는 속도가 2m 더 빨라지고 2초 후에는 속도가 더 4m 더 빨라지겠죠.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네거티브는 어때요? 스피드가 디크리스 되겠죠. 왜? 똑같이 그러면 마이너스 뭐 2 이제 미터 퍼 스퀘어 세컨드라 하면 1초마다 2m씩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니까 계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다가 어느 순간 0까지 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멈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나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사이언스의 이퀘이션에 있어서.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설정한 방향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정한 방향, 다이렉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플러스라면 그 방향의 정확히 반대. 그러니까 180도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그러면 또 그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살짝. 자, 어떤 차가 있네요. 근데 차가 스피드가 어떻게 된대요? 자, 20 m per second에서 50 m per second로 바뀐대요. 그러면, 속력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5초 안에, 5 seconds 안에 바뀐대요. 그러면, 액셀러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제가 식을 적어놨는데, 그러면 먼저, final velocity부터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initial velocity.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누기 time. 그러니까 5분의 50 빼기 20. 그러면 얼마예요? 5분의 30이니까 6이 되겠죠. 6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해석을 하면 1초마다 6m per square second만큼 빨라지겠구나. 플러스겠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보시면 자, 제가 이그젬플을 3개 가지고 와봤어요. 액셀러레이션. 자, 네. 이거. 자, 캐로젤이라는 이제 이거 아시죠? 이거 회전목마인데 자, 이거는 일단 보통 스피드가 어때요? 똑같죠? 컨스탄트예요. 그죠? 컨스탄트한 스피드인데 뭐만 바꿔요? changing direction만 바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왜 이그젬플이냐면 스피드는 똑같은데 다이렉션만 바꾸더라도 액셀러레이션의 값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속력은 똑같아요. 그 속력을 예를 들면 그건 10이에요. 근데 10인데 계속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 액셀러레이션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거 뉴턴의 이제 로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뉴턴의 이제 first law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너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너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너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버스나 아니면 차가 출발할 때 우리 사람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요? 아니면 뒤로 기울어요? 그 뒤로 가요. 그렇죠. 왜 뒤로 가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유는 사람은 현재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 가 움직이면서 사람 마찰이라고 했나? 아닌데.
사람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사람은 고정되어 있다가 이제 좀 뒤로 가는데 다시 이제 버스랑. 거의 반응 맞았어요. 잘했어요. 사람은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버스가 움직이기 전까지 사람은 스피드가 0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버스가 움직이면 버스는 앞쪽으로 이미 스피드를 이제 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직까지 스피드가 0이니까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버스만 움직이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버스를 잘 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버스가 스탑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은 앞으로 아, 움직이겠죠. 그럼 이건 왜 앞으로 움직이죠? 버스는 원래 사람도 이제 같이 버스의 속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멈췄으니까 또 이제 원래 가는 속도대로 잠시 가다가 또 이제 똑같이 멈추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정확했어요. 그게 이제 이너셔의 한 예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원래 가는 속도가 이제 속력이 있는데 버스는 갑자기 혼자 스피드를 0으로 맞추니까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너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피니션을 보면 펜던시. 자, 어떤 데서 자, 모션,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에서 체인지가 일어나잖아요. 체인지를 저항할 때, 레지스트 할 때의 어떤 오브젝트의 텐던시. 그러니까 어떤 물체마다 뭔가 무빙하는 텐던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이너셜이에요. 반대 방향. 원래 움직이고 있던 방향의 반대 방향. 그게 네. 이제 뉴턴의 first law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어떤 이제 뭔가 포인트와 관련돼 있냐면 매스죠, 매스. 매스가 크면 클수록 그레이더를 할수록 이너셜도 더 커진다. 네. 생각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저가 만약에 50kg이에요. 근데 이제 저가 이제 뭐 또 100kg 됐어요. 근데 동시에 똑같은 차를 타요. 네. 출발했어요. 누가 더 많이 밀릴까요? 가벼운 사람이겠죠? 아니죠. 무거운 사람이 더 많이 밀려요. 무거운 사람. 진짜. 네, 무거운 사람. 무거울수록 더 많이 가요. 그래서 관성이 더 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이너셜을 이제 오버커밍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너셜을 오버커밍 하려면 unbalanced force가 require, 필요하네. to change motion. 그렇죠? unbalanced force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net force가, 그 무슨 다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죠. 서로 이제 net force는 이제 힘을 다 더했을 때의 힘인데, 그 다 더한 힘들이 이제 0이 아닐 때, 그때 unbalanced force라고 했죠. 모션이 있을 때, 모션이 발생했을 때, 자, 그럴 때의 힘이 필요하대요. 이너셜을 이제 오버커밍 하려면. 자, 그러니까 뭐, 프릭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면, slows and stops motion. 그러니까, 프릭션은 이제 마찰이잖아요, 마찰. 그죠? 마찰.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니까 이제, 자, 이런 설명이 되고, 그래비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오브젝트를 이제, back to the ground. 이건 이제, 이제 지구, 그래비티 이야기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뉴턴이 이제 세 개의 로우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로우예요. 세컨 로우인데, 두 번째는, acceleration 로우예요. 가속도죠. 네. 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스피드 다음에 배웠던 페이지에 있었을 때, acceleration과 다를 거예요, 이퀘이션이. 네. 그죠? 다르죠? 자,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아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어떻게 했어요? 또 벨로시티에서 벨로시티끼리 이제 그 디퍼런스 빼서 자 나누기를 했죠. over time.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가속도예요. acceleration. 자,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에 있어서 유닛을 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유닛을 잘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혹시 기억하세요? 폴스의 유닛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폴스의 유닛은 뉴턴이요. 네, 정확했어요. 기억을 잘 하시네요. 자, 뉴튼. 자, 뉴튼. 그냥 이제 쉽게 지금 유닛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부 다 1이라고 맞춰 볼게요. 자, 1 뉴튼. 자, 그리고 자, 나누기. 자, 매스니까 킬로그램이 있겠죠. 1 킬로그램. 그렇죠. 자, 그대로 적었어요. 위에는 폴스고 밑에는 이제 매스가 되겠죠. 자, 근데 뉴튼을 더 디테일하게 또 다른 유닛으로 찢을 수 있어요. 아까 뭐 뉴턴 페이지에 살짝 있었는데 1 뉴턴은 사실 또 뭐라고 했어요? 1 킬로그램이 곱하기 1 미터 per square seconds. 가속도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킬로그램 이제 times 1 meter per square seconds. 이게 1 뉴턴이란 거예요. 그리고 자, 분모에 1 킬로그램 그대로 적어주고. 자, 그러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뭐가 지워져요? 킬로그램이 지워지겠죠. 아, 그렇죠. 지워지고 뭐만 남아요? 1 meter per square seconds 남겠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냥 가속도죠. acceleration이죠. final velocity에서 마이너스 initial velocity를 빼면 자, 분자. 그게 이제 속도의 디퍼런스가 되는 거였고 그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타임이 있었죠. 타임. 보통 세컨드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이미지? 스피드니까 미터 per scale. 미터 per second였죠. 그러니까 미터 per second에다가 자, 나누기 세컨드를 하니까 어때요? 미터 per square second 돼야 안 돼요?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per가 이제 뭐예요? 다른 말로 나누기죠. 그렇죠. 나누기죠. 그러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1이라고 해보면 1 meter per second. 이거는 이제 분자에 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분모에 있던 건 뭐예요? 혼자 세컨드가 더 있었죠.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분모에는 세컨드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세컨드가 한 개, 여기 분모, 두 개. 두 아, 개인데 두 개. 지금 어때요? 지금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S의 제곱 그렇죠. S의 제곱 분의 미를 돼야 돼요. 돼요. 그러면 되죠. 1 meter per square seconds. 응.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 force에다가 나누기 mass를 해준 값은 이렇게 된다. 1 meter per square second로 바꿀 수 있더라. 유닛을 바뀌어지더라. 알겠죠? 그래서 사이언스에 있어서 이제 켈리 양은 이런 걸 중심적으로 잘 풀어야 돼요. 아, 내가 유닛을 잘 바꿀 수 있는지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뉴턴 세컨드 로우가 액셀러레이션에 대한 로우인데 자, 어떻다고요? 넷 폴스에다가 자, 나누기 매스. 그렇죠. 넷 폴스는 뭐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토럴 넷 폴스. 토럴 폴스고 자, 어떤 거에? 어떤 오브젝트에 이제 힘을 이제 가해주고 있는 그런 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토럴 포스가 제가 여기 또 하나의 박스가 있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자 20뉴턴, 20뉴턴만큼 이제 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 저쪽으로도 자 10뉴턴만큼 누가 밀고 있어요. 이렇게 밀고 있어요. 자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어서 켈리야 내 네? 포스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다시 아, 이야기할게요. 계산, 오른쪽으로 20뉴턴, 왼쪽으로 10뉴턴. 계산 된, 그럼 네, 16톤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죠. 정확히. 그러면 사실상 오른쪽으로 미는 16뉴턴의 힘만 남겠죠. 네, 그렇죠. 그게 뭐라고? 넷 폴스라는 거예요. 네. 더하거나 뺐을 때 남는 전체의 토럴 폴스. 이걸 우리가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요. 액셀러레이션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수잖아요. 분수다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매스가 증가할수록, 매스가 인크리스 되면 액셀러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뭐가 인크리스 하면 애셀레이션, 네. 매스가 인크리스 되면 액셀러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줄어들죠? 정확했어요. 넷 폴스가 인크리스 되면 액셀러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늘어나죠. 그렇죠. 그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사이언스를 이해할 거면 이퀘이션만 정확히 심플하게 이해를 하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스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액셀러레이션이 커지더라. 매스를 크게 하면 클수록 액셀러레이션은 작아지더라. 왜? 당연하죠. 무거운 물체일수록 스피드를 더해주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힘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뉴턴의 마지막 서드 로우가 될 건데 세 번째까지 만들었어요. 뉴턴은. 혹시 네, 서드 로우. 이 세 번째 로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자,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자, 데피니션을 이제 보면 every action에 there is an equal and opposite reaction.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액션을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반대, opposite한 리액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로우예요. 세 번째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켈리 양이 이제 친구하고 놀아요. 놀 때 친구를 밀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액션이 되겠죠. 근데 사실 켈리 양도 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리 양이 이제 그 친구를 밀 때 그 친구도 같은 방향으로 켈리 양을 밀고 있어요. 그게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뉴턴의 서드 로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이제 제가 이그젠플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와봤는데, 세 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자, 총을 쏠 때, 켈리양 혹시 총 쏴본 적 있어요? 저 그런 감옥에 가 있을 것 같은. 아, 이게 이제, 그쵸. 진짜로 쏘면 안 되는데, 그런 막 사격 연습장 그런 거 있잖아요. 물총을 쏴봤어요. 아, 그렇죠. 물총. 물총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물총을 쐈을 때 그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때 우리가 불렛, 그러니까 이제 불렛은 이제 물이 되겠죠. 불렛을 이제 쏘는 게, 즉, 이제 accelerating force가 되겠죠.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렛이 나가요, 앞으로. 그죠? 그러면 그 반대로 어떤 리액션이 이제 작용하냐? recoil force on the gun. 그러니까 건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힘, force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면 나도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명의 복서들이 있네요. 그쵸? 자, 네. 빨간색 이제 복서가 어떻게 있어요? 자, 주먹을 파란색 복서 턱으로 날렸대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이게 액션이고, 그러면 리액션은 반대. 이, 진짜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럼 리액션은 이 파란색 이제 복서의 턱이 어떻게 된대요? 이 빨간색 복서의 주먹에 작용한대요, 힘이. 그러니까 턱으로 주먹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뀐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뀐 관계가, 아, 뉴턴의 서드 로우가 되겠구나.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네.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발로 이제 힘을 주고 있죠. 보트 쪽으로. 그 다음에 리액션은 이 보트가 어때요? 사람 발 쪽으로 이제 폴스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사람만 밀릴까요? 보트가 밀릴까요? 아니면 둘 다 두 쪽 방향으로 밀릴까요? 그러면 두쪽 방향으로 밀릴 것 같아. 아, 됐어요. 사람도 밀려서 사람 이제 그 달리는 쪽 방향으로 더 나가게 되고, 보트도 어때요?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게 그래서 서드 로우구나.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심플한 제가 이그젠플을 가지고 와서 이해가 잘 되는데, 나중에 이제 뉴턴 서드 로우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데피니션이 every action에 equal하고 opposite한 리액션이 작용한다면서. 그러면 포스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치면 나도 똑같은 힘만큼 아프네? 근데 현실은 안 아프잖아, 그만큼.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적혀요. 이제 화살표 이제 마우스 이제 포인트를 보면 알겠지만 자, act on different objects so they don't cancel out. 그러니까 force가 cancel out이 안 돼요. 결국에 내 force가 남게 돼요. 남게 되고 그리고 또 엄밀히 또 말하면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의 두 번째 이제 사진 볼게요. 복서, 두 명의 복서. 자, 빨간색 복서가 파란색 복서의 턱을 친 거죠. 네. 자, 근데 파란색 그 복서의 턱도 주먹을 쳤다고 했잖아요. 네. 이 방향, 다이렉션은 똑같은데 빨간색 복서는 왜 덜 아프냐면 자, 일단 치긴 했어요. 쳤는데 빨간색 복서는 그 힘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먹을 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피직스에서 힘이 분산이 돼요. 폴스가 분산이 되면서 덜 아프게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모든 힘을 다 맞으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복서만 아프게 되고 빨간색 복서는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넥스트 퀴즈. 오늘 배운 이제 폴스 중에 있죠. 초록색이요. 그렇죠. 뉴튼. 자, 근데 당연히 어때요? using arrow겠죠, 그렇죠? 폴스에 이제 우리가 magnitude, 그렇죠?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랭스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랭스가 길면 어때요? 폴스가 크고 작으면 폴스가 작고.
잘못 눌렀다. 아, 그렇죠. 자,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문제가 렉스는 뭐예요? 매그니튜드 되겠죠? 네, 문제가 안 떠서 아무거나 찍었어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었네요. 그냥 오늘은 편하게 저한테 말로만 해주세요. 응. 네. 답이 안 떠요. 그 빨간색이요. 이거, 네. 왜냐면 밸런스 폴스잖아요. 밸런스 폴스는 뭐예요? 폴스가 이제 아, 여기가 있는데 서로 캔슬하고 되죠. 그래서 넷 폴스가 어때요? 0 뉴턴. 그렇죠. 응, 힘이 0이 됐을 때 서로가 스탑 된다고 했죠. 응. 네, 그렇죠. 이번 스코어보드에 누가 1등인지 맞추면, 이 문제 나다. 자, 이것도 이제 설명해보면, 자, 폴스가 어때요? 언밸런스 되었을 때, 자, what happens? 오브젝트가 이제, 문제가, 네, 여기 스코어보드가 떠 있어요. 스코어보드가 어떻게 있어요? 답은 안 네, 보이고? 진짜? 답이랑 문제 찾아, 되게 딜레이가 갑자기 심해졌네요. 왜지? 지금, 지금 어디야? 그, 한국에 있는 거 맞죠? 중국에 있어요. 중국은 가까워서 딜레이가 안 심한데.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딜레이 알았으니까, 어차피 지금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니까, 뭐, 오케이. 일단, 네, 그렇죠. 오, 드디어 오늘 약간 처음으로 맞은 거예요. 잘했어요. 네. 자, 당연히 레프트로 이제 2 뉴턴만큼 작용하겠죠. 넷포스가. 응, 네. 응. 네.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풀다가 다음에 이제 오시면 이제 친구하고 여기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경쟁하면 돼요. 네, 그렇죠. 자, 프릭션 거기는 마찰력이죠. 네. 그 과학 수업하는 학생들이 다 대부분 몇 학년 정도 돼요? 음, 약간 지금 이제 켈리 씨가 이제 7학년이죠, 그렇죠? 아까 네, 7학년이었으니까 9학년도 있고 7, 응. 8, 9가 많아요. 7, 8, 9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 반도 있어요. 기본반이라 해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3, 4, 5학년 친구들. 삼성학년 이렇게 어려운 거랑. 이거는 3, 4, 5학년 하는 이제 친구들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6, 7, 8 이제 친구들이 이제 푸는 거죠. 아, 네. 3, 4, 5는 이거 풀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우리의 뭐 상식이죠. 상식으로 풀 수 있는데 더 러프한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그냥 뭔가 건물 지을 때 쓰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것들보다 더 프릭션이 더 크겠죠. 거칠거칠하니까 타이밍이 좋군요. 자, 그렇죠. 이거는 네 번째가 맞죠. 왜요? 더 이제 그 이쪽 오브젝트 길에 이제 더 하드하게 푸싱을 같이 하면 프릭션이 생기죠. 네. 네. 이번에 안 떠서 그냥 찍어도 돼요? 네. 그래비티. 그렇죠. 뭐에 관련돼 있다 있죠? 그래비티를 구하려면? 구하려면 이제 그 무언가의 크기와 그리고 거리. 거의 기억 잘했어요. 정확했어요. 디스턴스 거리하고 매스. 질량이죠. 네. 그렇죠. 매스. 그래서 매스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매스가 크면 클수록 그래비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커져요. 네. 그러면 거리, 디스턴스가 크면 클수록 그래비티는 작아져요. 네, 정확했습니다. 이거는 힌트를 줄게요. 그냥 지구에서 액셀러레이션이 그냥 대충 10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10 meter per square seconds. 문제가 아예 안 떴어. 문제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뉴턴, 이제 그래비티 폴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비티 폴스를 구하려면 매스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매스에다가 액셀러레이션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스가 1kg 남아있으니까 지구는 보통 엄밀히 말하면 9.7 뭐 얼마 계속 이제 내려가거든요. 자, 네.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라운드 업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10으로 줄 거예요. 액셀러레이션이. 그러니까 10이랑 이제 1이랑 이제 곱해서 1kg 이제 곱하기 10 meter per square second 하면 10뉴턴 되겠죠. 와우. 자, 이건 그쵸.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쵸. 자, 그래비테이셔널, 이제 그 로고를 만드는 친구는 뉴턴.
네, 좋습니다. 그렇죠? 매스가 커질수록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는 커지고 디스턴스는 커지면 어떻게 디스턴스 된다고요? 커질 때 줄어들어요. 네, 반대로 되겠죠. 오케이. 그 cardio가 네. 뭐예요? 컬링하면 이제 뭐냐면 이게 약간 방향, 약간 기본적인 뭔가 방향 같은 건데 방향을 우리가 이제 결정할 때, 그렇죠? 컴패스, 그러니까 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이번 네. 문제가 안 떠서 좋아하는 색깔 고르기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뜨죠. 네? 자, 문제가 이제 보이시나요? 아, 이제야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요? 벡터에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띵이 있었죠. 그게 응, 사이즈하고 다이렉션. 응. 그렇죠? 자, 사이즈는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뭐 화살표에서 어디 부분이 사이즈였어요? 화살표의 길이에요. 네, 정확했어요. 길이고, 자, 다이렉션은 그 머리요. 네, 정확했어요. 자, 제가 미리 이야기하면, 자, 스피드에 있어서 유닛, 스피드를 우리가 계산할 때 유닛이 뭐였죠? 유닛 뭐시기 그렇죠. 미터 per 잘 second? 찍었어요. 네, 미터 per second. 그렇죠. 시간하고 어때요? 길이 나누기 시간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문제하고 비슷해요. 이제 스피드 이퀘이션이 이제 어떻게 매저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해 주면 되죠. 응. 그렇죠? 그래서 디스텐스가 그렇죠. 이제 분자에 있으면 분모에 이제 타임이 있으니까 나누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아까 스피드 이제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건데 보통 우리가 스피드를 구할 때는 인스턴테이너스가 아니죠. 뭐예요? 에버리지한 이제 스피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이었어요. 그래서 speed at a specific distance.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요, 특정한 뭔가 그런 이제 디스턴스가 있어야 되겠죠. 음. 자, 이거는 이제 자꾸 어때요? 안 보이죠?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같이 하니까 이제 잘 보일 거예요. 오늘은 또 이런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자, 이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냥. 자, 벨로시티가 이제 속도인데 뭐가 있었어요? 스피드에다가 플러스 다이렉션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스피드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벡터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벨로시티는 다이렉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벡터의 하나의 타입이다. 네. 그렇죠. 자, 자, 이 문제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떴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풀었을 건데, 이제 쉬운 문제죠. 자, 두 개 이제 칼가 있는데, same 스피드. 근데 이제 다이렉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벨로시티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네. 벨로시티는 스피드에다가 뭐까지, 다이렉션까지 생각한 거니까. 다이렉션만 응. 달라도 벨로시티가 다르고, 그리고 다이렉션이 같아도 스피드가 다르면 벨로시티가 다르겠죠. 네. 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acceleration에 이제 대한 뭔가 미닝,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벨로시티에 있어서 변화, 체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벨로시티에 대한 이제 디퍼런스를 이제 어떻게 나누요? 나누기 이제 시간으로. 그렇죠. 응. 그래서 속도가 얼만큼, 시간당 얼만큼 변하는지,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액셀러레이션은.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뒤늦게 좀 보이시겠지만, 자, 액셀러레이션이 이제 어떤 거예요? 자, 포지티브 했을 때. 포지티브 했을 때 이제 이점표를 구하는 건데, 그렇죠. 스피딩 업 한다는 건 뭐예요? 스피드가 달라진다. 그리고 업이니까 더 플러스가 되니까 액셀러레이션도 이제 포지티브가 되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답처럼 이제 슬로잉 다운 하면 액셀러레이션은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가 되겠죠. 네. 네. 네, 정확했어요. 자, 퍼스트 로우는 이너셔. 이너셔는 이제 펜던시다. 특히 우리가 그 무빙을 뭔가 레지스트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너셔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유닛이랑 가장 이제 관련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그쵸. 매스가 되겠죠. 매스가 네. 이제 그쵸. 이제 보이셨을 텐데 매스에 가장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너셔 때문에 된다는 거죠. 네. 거의 마지막 페이지 이제 쯤에서 이야기한 건데 뉴턴의 세컨드 로우 이제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액셀러레이션. 그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응. 그렇죠. 이제 보시겠지만 그렇죠. 액셀러레이션은
이제 net force에다가 남긴 mass로 구한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유닛을 바꾸는 것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뉴턴의 서드 로우에 대한 설명인데 딱 서드 로우 이제 우리가 같이 데피니션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이에요. 정확히 써. 그래서 모든 every action에 이제 equal opposite reaction이 존재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